자, EBS 수록작품 총정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전 시가부터 하게 될 거고요. 자, 순서는 해제 같이 읽고 주제 확인한 다음에 작품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 텐데, 중요한 작품들 중심으로만 해줄 테니까 강의 보면서 교재 보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작품 모두 다 중요한데요. 가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슴이 답답할 때 열고 닫을 목적으로 가슴에 창을 내었으면 하는 발상을 독백의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화자는 답답한데 그때 창문이 내 가슴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고,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백의 어조로 노래하고 있고, 화자가 왜 답답한 일을 겪는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노래의 개성은 인체를 건축물로 상정해서 거기에 창을 낸다는 기이한 발상에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노래하는 거죠. 자, 주제는 가슴에 창을 내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창 내고자, 본문 봅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거 그 유명한 AA, BA 구조에 반복되는 운율 형성 요소죠.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요거는 다 문의 종류예요. 이런 문들을 암돌적이, 수돌적이 문을 만드는 데 쓰이는 부속품이에요. 배목걸쇠 이런 것들을 큰 장도리로 뚝딱 이거 음성상징어죠.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주는 겁니다.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해서 이 중장에서 열거를 하는 과정에서 해악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을 만큼 답답한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실제 이런 여러 문들을 열고 하면서 이야기함으로써 심각함이 조금 해소되죠. 심각함의 정도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설시조의 해학적 특징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따금 답답할 때, 너무 답답할 때는 여다다 볼까너라 해서 주제의식,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을 잘 드러내고 있죠. 됐죠? 자, 다음 나시 볼게요. 이 작품은 기다리던 님이 올 때의 마음가짐을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그러면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님이 올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화자는 바람도 구름도 매도 모두 쉬어넘을 정도로 높고 가파른 고개라 하더라도 자신은 이미 온다고 하면 쉬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했으니까 비교 대조가 있죠. 바람과 구름과 매도 쉬어넘지만 나는 안 쉬어 넘어갈 거야 라고 한 거고, 조금이라도 빨리 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과장된 표현과 맞물리며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이러면 대구죠.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다 이게 매 종류들입니다. 매도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엄청 높은 고개. 그 너머에 이미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해서 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잘 드러나고 이제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작품 어렵지 않습니다. 자, EBS에 나온 보기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서정시에서 화자의 정서는 대개 결핍과 반대 방향에 있는 충의를 잇는 선 위에 어느 지점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핍의 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가. 경우에 따라 한 작품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정서가 공존하기도 한다. 가슴에 창을 달고 싶다는 상상적 소망을 형상화해 있는 가에서는 결핍 쪽에 가까이 있는 답답함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이고, 나에는 두 가지 방향의 정서가 공존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정서가 공존하냐? 사랑하는 이미 부재 중이라는 정황에서 결핍에 기울어진 정서가 엿보이는데, 그런데 만약 이 작품이 언젠간 다가올 만남의 순간에 대한 설렘을 보여준다면 충일 쪽에 놓여있는 정서다. 그래서
요거는 밑줄 쳐놓을게요. 두 가지 방향의 정서가 공존하는 게 나다. 결핍과 그 다음엔 만남의 순간에 대한 설렘,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52쪽에 있는 첫 번째 고전시가 시조들 정리했어요. 둘 다 별표 3개입니다. 둘 다 별표 3개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창기파랑가는 패스. 이거는 안 중요한 작품 패스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제막매가 이건 중요한 작품.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작품이라서요.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별표 3개 하셨죠? 자, 작품 볼게요.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지은 19채 향가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한 혈육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요거 형광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누이의 죽음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함으로써, 이것도 형광펜 비유적 표현 사용하면서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며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유발된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요거 형광펜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겠다는 염원이 드러나는 작품. 슬프지만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재해에 대한 염원으로 되어 있죠. 총 3부분으로 나눠서 1에서 4 나누고 그 다음에 5에서 8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해서 누이가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떠난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데요. 안타까움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삶과 죽음의 길이 이승에 있으면 머뭇거리게 된다는 데서는 화자가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도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비유입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가 일찍 죽었죠.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이게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이 화자와 누이를 말하는 거겠죠. 한 가지에서 나고, 이건 부모예요. 한 부모에서 태어나고 서로 가는 것도 모르는구나 해서 인생에 대한 덧없음이 느껴집니다. 인생 무상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마지막 아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재회를 염원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작품은 쉽죠. 전체 흐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월명사의 제막매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55쪽에 서경별곡 볼게요. 이건 뭐 별 하나나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알아두긴 합시다.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고려가요이고 1년에서는 삶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핵심은 서경을 버리고라도 님을 따라가겠다.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연에서는 천년은 혼자 살아도 변치 않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잘 드러나고요. 다음에 3년에서는 대동강 건너편으로 님을 보내는 데 일조한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과 이별 후에 이미 변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특히 3년이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주요 가사가 3마디로 나뉘는 율격, 삼음보라는 거죠. 동일한 후렴구로 음악성을 부여하고 서경 대동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사랑을 이어가려는 화자의 적극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확인할 건 이제 적극성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에서의 적극성이요.
그래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누구에게, 사공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만 쭉 빠르게 하고 읽어볼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서경은 내가 사랑하는 곳이야. 러브, 하트입니다. 하트 표시할게요. 사랑하는 서경.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시고, 길쌈을 하던 걸 버릴 거예요. 다 나에게 소중한 겁니다. 삶의 터전이고 삶의 생계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다.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고 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서경과 길쌈을 다 버리고라도 가겠다라고 해서 서경과 길쌈보다 사랑하는 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유적 표현으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죠.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상황은 천년을 홀로 살아가는 이별의 상황입니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해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을 이은 끈은 안 끊어지듯이 임과 내가 천년을 따로 살아도 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안 끊어질 거다라고 해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다음 중요한 3년. 대동강 공간적 배경.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해서 사공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니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몸을 얹었느냐 사공아. 뜬금없이 사공의 각시를 지금 비난하고 있고 음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공의 입장에선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겁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이게 이제 화자에게는 질투의 대상이고, 화자에겐 질투의 대상, 님이 바람을 필 다른 여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누가? 님이 꺾을 거다라고 해서 님이 이 꽃을 꺾어서 자기 것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표현하면서 아주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우리는 확인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년까지 봤고요. 여기 보시면 EBS 보기에 보시면 작품에 언급된 소재의 의미나 성격을 이해하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의 끈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상황과 끊어지리까라는 구절을 통해 바위에 떨어졌을 때 깨지는 구슬과는 다른 점이 드러나고 떨어져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특징을 환기하게 된다. 그래서 끈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끊어지고 영원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경별곡 살펴봤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